판결문을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요. 이 사건은 박철민이 단독범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박철민의 부친을 통해서 오도가 들어간 거예요. 성남국제마피아파 이재명의 그 로비를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다 거기서 시작해. 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의 폭력 조직을 다루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폭력 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화드렸는데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최근 해당 의혹을 유포한 장영하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입니다. 왜 같은 사건이냐면 파타야 살인 사건의 그 범인들 있잖아요. 네. 범인들이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파란 거고 거기에 두목인 이준석 그리고 그 이준석이 성남시에 혜택을 줬다는 건데 맨 위에 내용이 이제 김영진, 윤명균이 파타야 사건의 이제 그 범인이에요. 그 프로그래머를 죽인 주범들입니다. 주범들인데 프로그램에서는 김영진이 이제 이준석으로부터 자금이나 이런 것들 지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은 이준석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뭐 중소기업 장려상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일부 용역도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2021년에 박철민이 등장하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근데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양반이 이제 돈 20억 돈다발 5만 원짜리 네. 쫙 깔아놓고 돈다발. 근데 박철민이 판결문에 보니까 저 21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이재명의 그 로비를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아. 네. 다 거기서 시작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만 딱 뗐는데 네. 판결문에 명확히 검찰 수사도 그렇게 돼 있고 판사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한 후에 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본인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거 2021년 3월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방송을 접하고 예. 저 말이 그 말이구나. 방송 등을 접하고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고 생각해낸 거예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2017년에 이미 저 성남국제마피아에서 쫓겨나요. 이상한 짓 하다가. 그래갖고 나는 몰라 사실은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 방송을 보고 이재명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본인의 아버지가 전직 성남시의회 시의원 부의장이었어요. 박철민의 아버지가 아버지랑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랑 문자를 주고받은 게 다 나와요. 이재명을 잡으면 국민의힘에서 뭘 해줄 수 있냐. 아버지가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범행을 모의하고 그 다음에 장영하를 찾아가게 한 다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게 그 파타야 살인 사건 수사 기록 일부가 저한테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이번에 박철민, 장영하 두 사람의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박철민이 이준석을 계속 이준석도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다른 건으로 있었어요. 그 알을 본 다음에 이준석에게 형님 이재명 잡읍시다. 이재명 제안을 한 잡으면 거야? 국민의힘에서 돈도 주고 형량도 줄여주고 다 해준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본인도 감옥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잖아요. 근데 저 과정에서 수사에 뭐가 빠졌냐면 지금 장영하만 지금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요. 이 사건은 박철민이 단독범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박철민의 부친을 통해서 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판 그때 그 당시 의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서 선수가 들어갔어. 이게 서로 간에 계속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림이 이런 거네. 선수가 들어가서 박철민이라고 하는 전직 조폭 이 양반이 방송을 보고 혼자 그림을 다 그린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박철민의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 전직 시의원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림을 그려서 저들을 선수로 썼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당선되다 보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영하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기소를 안 해서 이건태 의원이 재정 신청하고 겨우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윤석열의 검찰이 장영하도 자르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기소도 안 하고 끝냈다가 장영하가 이제 2심에서 겨우 무죄가 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장영하가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예. 됐죠. 근데 1심의 무죄 판결문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세요. 장영하 1심 판결문 보시면 박철민의 탓 뭐 이렇게 해갖고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이게 뭡니까? 그 알이잖아요. 이준석과
이건 이준석은 지금 그 조포 성남시 사이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 장영환은 이준석이 박철민을 통해 이재명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인식. 사실을 믿었다는 거지. 이 말이 뭐냐면 방송 보고 방송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장영화도 이걸 방송을 보고 알았을 거기 때문에 무죄. 그러니까 사실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아닌데 명백하게 판결문에는 사실을 그 안에 인식했다는 거예요. 방송 내용이 예.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자기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예. 사실로 믿을 만한 그러니까 방송 내용이 방송을 시청했고 방송 내용이 퍼졌기 때문에 장영아 네가 그걸 사실로 착각했을 수 있어. 그래서 너 무죄. 이 말은 뭐냐면 박철민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할 때도 그 알 방송을 보고 한 거고 장영아가 1심 무죄 받을 때도 그 알이 하나의 그 말이구나. 이유가 된 거예요. 자, 저게 공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마피아파하고 이재명 시장 간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막 돌았어요. 첩보로 돌아오고 그때 저한테도 왔는데 가서 보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썼습니다. SBS 기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SBS 보도 먼저 안 나왔죠. 그런데 그 알 나오고 나서 나중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받아쓰죠.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알에서 저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정보가 있나 보다. 네. 없었어. 그리고는 보니까 더또 그리고는 기사가 거죠. 뭐 그 보도 기사 그리고 또 연예 기사 그리고 그 SBS 그를 받아쓰는 기사가 쫙 퍼지죠. 그리고 나서 저 깡패들이었죠. 이 박철민과 그 주변 사람들이 공익 제보자로 바뀌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저게 박철민이에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저 박철민인데 문신 딱 보이면서 저 사진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죠. 있어요. 나 깡패야. 그 이후에 무슨 보여줬지. 일이 있냐면 장영화가 그러니까 김용판이 국감에서 얘기하고 장영화가 2021년 10월에 기자회견을 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박철민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요. 인서트 5-7. 야, 이거 너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끝내야 되는데. 아니, 잠깐 보세요. 후보들 기다리고 있어. 제가 왜 그렇게 후보들 가야 말씀드리냐면 돼. 지금 여기서 박철민이 이재명을 같이 고발을 하면서 이재명과 이준석 코메아 트레이드를 고발하면서 6번 보세요. 김영진이 아까 말씀드렸죠. 파타야 살인 사건, 파타야 살인 사건 살인사건 범인이잖아요. 주범이에요. 같이 묶어요. 같이 묶은 다음에 마지막 장, 4장 중에 마지막 장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재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저 김영진을 범인을 숨겨주고 도피시켜주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안 받게 해주고 이 내용을 고발을 해요. 뭐 대하 소설을 썼네 진짜. 아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SBS 노조가 한 얘기는 두 사건 관계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건은 매우 인물과 관계가 똑같아요. 내용으로 완전히 묶여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해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합니다. 이거를 박철민이 고발장을 냈는데 수사했어요 진짜로. 무혐의로 다 끝났어요.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끝난 사건인데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재생산을 하고 기획을 했다. 근데 처음에 자기들이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재생산했고 무혐의가 났는데도 계속 불려먹었고 네. 근데 이제 SBS가 우린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영진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갖고 마음도 아프고 참 괴롭고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뭐 타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굉장히 피해자잖아요. 일종의 그 안에서 다뤘던 그 영상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고 경찰, 검찰, 그 압박, 해유 이런 거 속에서 18년 4월 5일날 인천공항으로 체포돼서 입국되면서 이재명이 관련해서 뭘 하나 줄 수 있겠냐. 이 점이 2018년 18년 4월이니까 7, 8, 9월쯤 되겠죠. 야, 국제 마피아 조직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관련돼서 이재명이하고 옛날에 시장 시절에 관련도 있는데 이런 거 전부 좀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은 너를 10년 구형으로 상해치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보고를 하니까 그 뒤에 그러면 너는 즉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을 바로 이렇게 하게 하겠다. 그러고 얼마 있다 그 방송 2차 방송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아 방송을 하겠다는 걸 검사가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방송을 하겠다는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김영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파타야 사건, 살인 사건 수사받을 때 검사로부터 이재명을 잡을 테니 네가 이재명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면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로 바꿔주겠다는 와. 딜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김영진의 가족으로부터 제가 또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건 굉장히 큰 뉴스인데. 파타야 살인 사건 할 때 검찰이 그때 이미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었고 가족의 주장은 뭐냐면 너 이렇게 안 불면 살인으로 남길 거고 네가 다 덤터게 써야 돼. 그래갖고 공범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명균이랑 공범은 이미 태국에 있었어요. 이 사건은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 빠졌죠 지금. 그리고 당시에 검찰의 딜이 제한이 있었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재명에게 상납을 했다면 이재명 관련 진술을 하면 내가 너에게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서 적용해주겠다. 일종의 감형이죠. 감형을 해주겠다는 형량거래 제안을 했다는 게 김영진 아버지의 지금 주장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또 하나의 게이트가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수사팀 검사에게 제가 오늘 아까 방송을 하기 전에 좀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금 김영진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지만 오히려 그때는 민주당 정권 아니었느냐. 민주당과 가까운 윤석열 지검장이 이재명 도지사를 잡기 위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사실무근 허위 주장이다. 이게 지금 당시 수사검사의 입장입니다. 예, 수사검사 측의 입장이라서 그 입장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이 결국에는 박철민 폭로의 뿌리가 됐는데 이 박철민을 허위 폭로로 수사한 검찰이 2022년도죠. 2022년도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박철민을 수사하면서 감옥에 있는 김영진을 불러다 조사했고 그리고 이 박철민의 재판에 김영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지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증언 내용을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영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이재명에게 뭐 조폭들이 상납을 했다는 그런 진술이나 증언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윤석열의 중앙지검이 이재명에 대해서 뭐 진술을 압박하거나 회유했다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박철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작 기소를 해야 될 장영환은 불기소에서 빼주고 박철민 사건을 수사하면서 감옥에 있던 김영진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웠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박철민은 그러니까 박철민은 김영진을 또 고발도 했어요. 왜 고발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당시 이재명 당시에 후보자에게 이준석과 함께 돈을 건넨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김영진이다. 이러면서 김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을 한 6장, 7장 페이퍼로 작성해서 수원지검에 공익제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발을 한 게 경기 남부청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성남시 조폭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혐의 종결 끝난 거잖아요. 그때 끝났는데 이 김영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이재명 관련 진술을 얻어내려고 혹은 증언을 얻어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김영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 믿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건이 다 끝나서 복역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폭로를 하는 이유는 폭로하는 이유는 분명히 좀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당시 수사검사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럴 이유가 없다. 너무도 범행이 잔혹해서 당연히 이건 살인죄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약간 부적절한 제안을 했었다. 근데 그 부적절한 제안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당시 이 사건의 범인 2명 중 1명이죠. 예, 김영진 씨의 이제 가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앞서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에 범인 김영진 씨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이 사건이 주목받을 때도 아니고 본인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넘겼는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뭐 파타야 살인 사건 관련해서 뭐 경찰의 수사 기록이랄지
뭐 사체 검안서랄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한테 저장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며칠 지난주 토요일부터 조금 더 추가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 내용이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다. 단순하게 뭐 미안하다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당시에 만약에 검찰이 이 사건을 파타야 살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던 때는 2018년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 2018년 4월 5일경에 우리 경찰이 베트남에서 2년 넘게 도피 중이던 김영진을 검거해서 압송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당시 또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좀 부적절한 거래 제한이 있었다, 회유가 있었다 이런 이제 김영진 씨의 이제 일단은 김영진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이미 이제 2023년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저한테 왔던 편지와 제가 보니까 김영진 씨의 아버지와도 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제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오셨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동일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인 주장이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모든 조작의 시작점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무책임한 방송이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박철민이 이 방송을 보고 대선 후보를 무너뜨릴 허위 폭로를 기획했다는 대목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타야 사건 범인의 부친은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가명을 제안하며 회유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사과 요구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세우는 비겁한 프레임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